네,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 미중 AI 패권 전쟁이 상당히 가속화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흔들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도 반도체라든지 전력 설비를 중심으로 깊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지수 자체는 물론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우리도 조금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그리고 이제 2월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기간도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편히 쉬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래도 우리 증시가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딥시크발 충격이 물론 조금 더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일 텐데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딥시크발 딥 임팩터였죠. 네네. 네. 옛날에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걸로 영화를 만들었던 딥 임팩트라는 딥 영화. 임팩터. 예, 모건 프리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오셨던 그런 영화가 있었었는데, 자 딥시크는 정말 딥 임팩트를 주긴 했었는데 왜 하필 이번 우리 설 연휴에 그것도 1월 27일 날 이렇게 시장이 영향을 받았을까?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1월 27일이었을까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딥시크로 인한 이 충격이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네.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 왜 하필 27일이었을까인데요. 이번 27일 날 아침에 설 연휴를 앞두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가 9.7% 빠졌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16.9% 그리고 브로드컴도 17% 빠지면서 급락을 했죠. 이렇게 폭락하는 이런 시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8월 1일 날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월 1일 날 7.15% 빠졌었어요. 네. 지수 자체가 그때도 7% 빠졌었는데 그러면 그때 8월 1일하고 이번에 1월 27일이었죠. 네. 어떤 공통점이 있나라고 보면 바로 그 전날 일본의 BOJ의 금리 인상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 일본의 BOJ의 금리 인상이 있었던 그 당일 날은 크게 충격이었었지만 그 다음 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이번에도 똑같았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의 BOJ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그 일봉 차트에서 제가 8월 달에 동그라미를 쳐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월 말에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는 양봉이 나면서 마치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8월 1일, 2일 그리고 8월 5일까지 저렇게 3일 동안에 급락을 했습니다. 저때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었냐면요. 엔비디아가 120불 근처에서 거래가 되다가 3일 만에 90불을 갑니다. 120에서 90을 갔으니까 25% 급락을 했고요. 이번에 하루에만 17% 빠지면서 또 이번에도 고점 대비 보면 25% 하락을 했는데 저때도 자세히 보시면 V자로 빠르게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됐던 거는 BOJ의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로 한참 우리 한국경제TV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충격이 왔는데 이번에 충격의 트리거가 됐던 거는 딥시크? 이게 뭐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는 그 부분인데 자 방금 이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는 말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그 딥시크의 존재는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딥시크가 얼마나 이 파장이 지속될 건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주가가 상승 추세가 꺾이기 시작할 때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 보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메타잖아요. 그런데 메타 주가가 2022년도에 거의 한 80%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왜 그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보면
틱톡 때문이었었죠. 예. 틱톡 때문에 메타의 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우려 때문에 빠졌다가 지금은 22년 고점을 훌러덩 벗기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시크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1980년도에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조금씩 우리 삶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나왔던 컴퓨터 중에 하나가 애플의 매킨토시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IBM 컴퓨터가 나오고 IBM 컴퓨터에 윈도우 OS가 장착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삼보 컴퓨터 그리고 삼성 컴퓨터 뭐 LG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이 PC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된 거지 삼보 컴퓨터의 존재 때문에 미국의 IBM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딥시크의 존재를 가지고 저는 이번 연휴 동안에 딥시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AI의 르네상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미국의 AI를 위협하는 강력한 중국 AI가 등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이걸 이제 틱톡처럼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의 사례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엔비디아가 V자 반등을 할 것으로 이번에도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딥시크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버가 비지하다고 그런 메시지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챗GPT가 그 방대한 양을 다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딥시크를 보면서는 어떻게 보면 요약집. 그래서 우리가 뭐 고시 공부나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좀 요약집을 보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고 딥시크가 분명히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냐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잘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부분은 잘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깊이가 얇다. 그리고 그 딥시크의 파운드인 량원펑이 얘기했듯이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앞으로의 우리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딥시크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메타의 부사장인 얀 러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딥시크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AI가 미국의 AI를 앞지르고 있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오픈소스 모델이 이 폐쇄형 모델을 앞지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의 라마 같은 경우가 오픈소스 모델이고요. 이 오픈소스 모델을 보면서 랑원펑 같은 사람이 여기에 결과물을 보고 또 그 기술에다가 더 얹어서 또 그 기술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또 논문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픈소스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렇게 서로 공개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 때문에 오픈 AI한테는 강력한 경쟁자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휴 기간에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정리해 놓은 거 뭐 이런 거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샘 알트먼이 결국에는 쫓아올 수는 있지만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그다음에 어떤 낚시하는 사람이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가둬놓으면 딥시크는 뒤에 와서 거기다 그 낚싯대를 담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참 인상적이긴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늘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게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인데요. GDP 수치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더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은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간 동안에 계속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봤고 방금 말씀하셨던 지난 4분기 GDP가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점은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거나 또 이번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금리를 또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5%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져주면 환율이 안정이 되게 돼 있고요. 그 환율이 안정이 되면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뭐 1,600을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 우리나라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올해 상반기에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GDP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금리라든지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GDP 내역을 자세히 또 뜯어보시면 소비는 또 잘 나왔어요. 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소비가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는 잘 나오면서 GDP는 안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렸는데 2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강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2월은 왜 조정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네. 그 100년 역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는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달은 이제 9월입니다. 9월인데 최근에 25년에서 한 30년을 따로 잘라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9월 다음으로 안 좋은 달이 2월 달입니다. 네, 2월 달이고 우리나라도 짝수에 홀수에 다 통틀어 가지고 2월 시장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 좋지 않은 이유가 보통 11월, 12월에 배당 차익 거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배당 차익 거래가 청산이 대체로 언제 되냐면 2월 옵션 만기에 청산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작년 연말에 외국인의 강력한 이 배당 차익 매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단지 미국 시장의 이번 조정의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S&P 500의 PER이 거의 22배를 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미국 국채금리가 4.5를 하다 보니까 그 yield 갭이라고 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나은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나은가라고 봤을 때 지금 S&P 500의 22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이 밸류에이션의 이 무거운 이런 모습인데 이 부분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또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뭐 큰 하락이라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3월부터는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장이 도래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홀수해에 3, 4, 5, 6, 7은 굉장히 좋은 장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2월 조정을 잘 이용해서 이번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2월에 조정을 바이드 딥하는 그런 매수 찬스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전까지 3, 4, 5, 6 이 정도가 좀 강세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에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가요? 2년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년 전에 22년 연말에 23년 되면 시장이 정말 안 좋을 거다. 네, 되게 분위기 안 좋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상반기가 코스닥이 4월 달에 무려 40%나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7월 달에 불을 뿜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2차 전지였었죠. 그러면 2차 전지는 언제부터 강세를 보였냐라고 보면 22년 12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상반기에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할 건가는 저는 잘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시세는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12월 달에 강했던 주식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네. 그래서 12월 그리고 이번 1월에 강했던 주식들이 이번 7월 정도까지는 저는 강세장이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7월까지 강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 12월 달부터 도대체 어떤 섹터들이 강했었나 보면 뭐 제일 강했던 거는 뭐니 해도 조선이었어요. 그렇죠. 네, 조선 섹터가 제일 강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저는 그런 컨셉을 좀 잡았는데요. 뭐 작년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반성을 많이 해보면서 결국은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K-only 주식,
K-온리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강력한 우리의 혜자를 가진 그런 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S&P 500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이것을 또 국채금리라든지 이러한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의 대선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트럼프 그때 당시에는 후보였죠. 당선이 된다면 법인세 인하하면서 S&P라든지 다른 또 지수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법인세는 언제 인하하고 이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네, 2017년에 트럼프 1기의 첫 해였었잖아요. 네. 그러면 2017년에도 보면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언제까지 강세를 보였냐면 2017년 12월 달에 미국의 법인세가 인하가 됩니다. 그 전에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때 지금과 같은 35%의 고법인세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법인세를 18%까지 인하하겠다. 예, 그 공약을 했는데 네. 실제로 2017년 12월 달에 법인세를 21%까지 낮추게 됩니다. 네, 지금 그 낮춰져 있던 21%를 이번에 15%까지 낮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하를 하려면 상원과 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공화당이 다 석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법인세 인하가 있을 때까지는 미국 시장의 강세는 지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2월, 3월 이후에 조금 더 강세가 올 것이다. 2월을 좀 조정을 대비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어쨌든 올해 국내 시장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걸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자원의 박세익 대표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